나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대시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네.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채원 씨, 이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이게 땅땅땅 판사봉이잖아요. 아, 네. 판사봉이 아니고 어떤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쓰는 의사봉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저희가 만날 리더가 이 의사봉을 쓰는 분이세요. 아,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네. 그것도 궁금하지만 제가 두드리면 어떨지 한 번만 좀 어떻게 저도 한번 땅땅땅 한 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알겠습니다. 한 번만 네. 한 번. 네. 한 번 됐어. 그 땅땅땅인데. 끝. 새로운 부산을 꿈꾸는 시민들의 명령에 화답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리는 리더.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리더. 부산시 의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신상혜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의회 신상혜 의장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시의회가 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죠. 시민이 고민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대신 그렇게 집행부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의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의정 활동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부산에 문화의 불모지라고 말하는 사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사상에 문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상문화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처음 설립할 때 좀 힘이 들었는데요. 설립한 이후에 3년 만에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약 몇천 명에 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주민들께서 저보고 이제 정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또 권유가 있어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보는 정치는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의 눈높이하고 정치인의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격차를 좀 해소시키면서 진정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담아내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또 정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 네. 유익한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사실은 저 이렇게 의회 처음 들어와 보거든요. 네. 건물도 되게 웅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약간 긴장감도 있었는데 오늘 의장님이 이렇게 딱 뵈니까 너무 인자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푸근하고 네. 동네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오가면서 뵐 법한 이런 푸근한 인상을 갖고 계셔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저희가 오프닝 녹화를 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못 드렸지만 저 의장석에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 의사봉이 실제 무게도 무겁지만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또 카메라가 많아요 여기는? 네. 그렇죠. 의원들의 발언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시민들이 진정성 있게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의장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머릿속도 좀 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네. 저희가 궁금증을 낱낱이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드의 품격에서 준비한 야심찬 코너 이름하여 리더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서른쯤이에요. 서른쯤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 잘한다. 김광석님 노래 제목이잖아요. 예. 아니 왜 키워드가 서른쯤에일까요? 올해가 뭐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라서 이런 또 이 소재를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김광석 저도 참 좋아하는데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노래도 어머나. 있고.
어떻습니까? 30주년을 맞이하는 그 소회가. 감회가 깊고 벅차오르죠. 네. 왜냐하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이제 한 걸음 더 성숙한 그런 단계로 올라서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회가 깊고 앞으로 기대가 좀 큽니다. 네. 부산시 의회도 이제 30주년을 맞아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부산시 의회는 많은 변화를 했죠.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민이 직접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제정시켜 달라고 하는 주민 발안제가 도입이 되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전에는 이 지방의회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 일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그 지방의회장이 직접 이제 임명하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됐죠.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은 이제 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광역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연합체로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부산, 울산,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굉장히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성숙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를 저희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 모든 변화에는 이제 시행착오가 따르듯이 의장님이 느끼시기에 그래도 뭐 조금은 좀 부족하고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이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세출 예산권이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가 재정 자립권 또 그다음에 조직 구성권 네. 그리고 예산 편성권 또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30주매로 이렇게 쭉 얘기를 풀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두 번째 우리 의장님의 머릿속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요걸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떴다 비행기 그 노래가 또 떠오르는데. 그래요. 예. 아, 그렇죠. 요즘 부산의 비행기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가덕 신공항, 그렇죠. 굉장히 그 핫한 이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부산시 의회나 또 의장님도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의회는 20년 전부터 거론돼 왔던 가덕 신공항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난 해에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그런 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네. 저희 의원들 전체가 다 모여서 청와대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전국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14개 시도 의장이 이곳 부산에 오셔서 가덕 신공항을 지지하는 그런 선언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죠. 또 국가 균형 발전이 시급한 입장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은 침체된 부산 경제를 앞으로 이렇게 세우고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서 큰 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과 함께 부산이 바라고 있는 2030 엑스포가 있습니다. 네. 그 엑스포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힘든 부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네임을 보니까 부산 월드 엑스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월드 엑스포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공식 등록 엑스포입니다. 네. 아마 한 5천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것 같고요. 고용 창출만 해도 5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네. 2029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고 하면
가덕 신공항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덕 신공항을 이제 찾아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죠. 2030 엑스포는 아마 그 정점에 서게 되는 행사인데 굉장한 그 의미가 큰 네. 그런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유치에 네,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유치 성공을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쓰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2030 엑스포는요, 금년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금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3년도에 이제 확정을 받게 돼요. 세계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등록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은 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로 보면 한 61조 정도 됩니다. 굉장한 것이죠. 지역 경제를 완전히 다시 이렇게 세울 그런 마중물 사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계속해서 발전, 미래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네. 조근조근한 말씀 가운데서도 네. 말에 힘이 딱딱 실리시고 미소를 이렇게 띠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십니다. 아유, 부산 고맙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의장님 마지막 키워드만 남겨놓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연 뭘지 또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 이게 지금 녹색지대 노래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금 키워드 3개가 다 지금 노래랑 연관되는 키워드를 그런데요? 내가 지켜줄게. 뭘 지켜주고 싶으신지 궁금한데. 예, 지킬 게 많죠. 네네. 부산은 이제 해양 수도죠. 우리 해양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4월 달인가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제 앞으로 30년간 바다에 방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가 찰 일이죠. 우리나라와 초인접국인 그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딥니까? 우리 부산 아닙니까? 그 바로 부산 앞바다에 제일 먼저 원전 방류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 해양 생물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산업을 하는 우리 어민들이나 시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는 이 보도가 나자마자 즉시 이 부산의 상징인 자갈치 시장에 가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굴기 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결의문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보내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국회나 정부 지자체에 일본 원전의 해상 방류는 오염수의 방출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 된다면 우리는 온몸으로 싸우겠다. 이런 결의를 네. 다지고 좀 그런 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바다 아닙니까? 그럼요. 네. 우리 아름다운 부산 앞바다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네,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이 바다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부산의 그 항구로 주로 사용했던 북항이 있습니다. 그 네. 북항 앞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만 재개발 사업인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북항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난데없이 해양수산부가 이 표적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 이익을 지역의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개발하기 전에 그 항만 도로에 뭐 컨테이너라든가 많은 이런 수송 그 차량들이 다니면서 매연도 일으키고 소음도 발생시키고 시민들이 고스란히 따랐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러면 북항이 재개발되면 그런 고생을 했던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그 개발 이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양수산부 항만공사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밥그릇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다. 옳고 그름의 문제고 그래서 부산 앞바다를 매립해서 우리가 해양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 이익은 그동안 수고해왔던 고생했던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이 문제는 강력히 투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앞으로 원만한 해결 방안은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일단 해수부에서는 저희들이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그 염려를 놓지 않고 반드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지금 리더의 메시지를 봤잖아요. 쭉 봤죠. 키워드를 봤는데 처음에 서른 점점 주면 더 멀어져간 떠다 또따비 내가 지켜줄게 다 노래였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키워드를 다 노래로 생각하고 계신 연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노래를 사랑하시지 않나 아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의장님께서 외람된 질문이 아니라면 애창곡이 어떻게 될지.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하니까 푸득 안 떠오르네요. 예, 사실 저희도 의회 안에 들어온 게 처음인데, 그쵸. 예, 이 의회 안에서 또 방송 촬영을 하니까 조심스러워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막 예. 떠들면서 막 예, 이렇게 예, 업시키는데 약간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예. 그럼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의장님. 글쎄요. 네. 아까 김광석 얘기하셨는데 예. 그 이제 너무 아픈 사랑은 뭐 이런 노래도 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명곡이죠.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너무 진지했거든요, 저희가. 예. 그대 떠나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다 그대 떠나 보내고 대충 이래 가겠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요청했을 때 약간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냥 흔쾌히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네, 이게 또 시민분들께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친근하게 또 다가가는 또 의장님이신 것 같아요. 네. 의회 안에서 노래하신 최초의 또 의장님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의장님의 머릿속뿐만 아니라 부산을 사랑하는 그리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 마음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 메시지였습니다. 리더에게 하고 싶었던 말 궁금한 점, 건의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조금은 어렵게 생각해서 질문 못 하시고 네. 궁금했던 것 혹은 건의사항들 어떤 질문일지 첫 번째 네. 질문부터 그럼 대희 씨가 직접 사연 속에 들어갑니다. 네, 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올해 보궐선거를 마친 부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지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설렘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은 중간에 멈춰있던 시간들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멈춰있던 시간이 있었던 만큼 멈춰있는 현안 사업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어떤 사업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 의회는 그 멈춰진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꿔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의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에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현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이 잠깐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현재 이제 우암동 부산 외국어대학 부지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멈춰서 있고요. 그 다음에 황령산 스노우캐슬, 또 부산구치소 통합 이전, 또 시청 앞 청년주택, 또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민의 높은 기대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장기간 표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이제 부산의 경쟁력을 낮추게 되고요. 또 부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제 동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을 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지금 12개의 현안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협치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의 어떤 진행 방법에 대한 동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이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시민의 공론화 시켜서 결정해야 되는 사업인지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방법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시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쏴주시죠. 네, 부산에서 김해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날마다 꽉꽉 막힌 도로의 출근길부터 진이 빠질 지경인데 초정 화명간 광역도로가 완공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이라는 말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구간이 완공되지 않아 대체 이 출퇴근 지옥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완공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고. 네. 초정 화명간 그 광역도로는 2003년에 부산하고 김해시가 서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해 구간은 김해가 하고 부산 구간은 부산이 한다. 부산에서는 이제 이미 대동 화명대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또 이제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완공을 해서 부산이 추진하기로 했던 그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초정 안막 그 구간 공사가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이때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미 김해시와 경남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도지사를 방문하고 이 사업의 시급성을 알리고 반드시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지금 아마 이제 착공을 곧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금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한 1, 2년 정도 하면 빠르게 완공이 되어서 부산 김해간 도로가 아주 잘 소통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빠르고 또 안전하게 시원한 길이 뚫릴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저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의회를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방송을 만들어주신 리더의 품격 진행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하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의 품격!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살고 있고 경제의 70%가 몰려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마침 우리 부산에는 가덕 신공항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 해 1만 명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가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재빠르게 검토해서 다시 내려보낸다든지 하는 특유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지루한 코로나의 터널도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우리에게 닥쳐온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새로운 부산, 희망의 부산을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화이팅!